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진단키트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항상 여름과 겨울 이런 특정한 시기에 다시 재유행을 한다 하는 뉴스들이 쏟아질 때 반짝하고 오르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밀폐된 공간, 즉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 그 중에 단 한 명만 코로나에 감염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여름철 시기나 겨울철에는 이 밀폐된 환경 때문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중국과 홍콩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량으로 또 발생을 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고, 또 한편으로 예전에 코로나 대유행 시절에 이제 그 소아나 영아였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맞지 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런 감염병에 노출돼 있어서 얘들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감염시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심해지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홍콩과 중국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홍콩에서는 이 코로나 진단을 받고 한 30여 명 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 확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과 홍콩에서 코로나 확진율을 보면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역학조사를 해보면 역시나 이제 예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세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들이 나이가 많은 그 고연령층을 감염시키면서 이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한 달간 30명이 숨지면서 중화권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퍼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뉴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코로나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묻지마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 기간 하락을 해서 주가가 바닥권에 조달했을 때 이런 뉴스 한 방에 그냥 상한가까지 30%까지 끌어올려지는,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 홍콩이나 중국에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인적 교류가 많고, 올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준 그런 상황에서 이 한중 간의 일적 교류가 훨씬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코로나와 같은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들을 다 무장 해제시킨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그 의료 시스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대량으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건 진짜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도 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건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실제로 이 코로나 환자들 작년 2024년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밀폐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357명이면 얼마 되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이러한 이 코로나 환자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동들을 대부분 다 해체를 했어요.
음압병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이슈화 되면 곧바로 이 코로나 진단 키트주에 대한 묻지마 매수세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지난번 이제 홍콩과 중국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수젠텍이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 같은 종목도 이런 이 코로나 유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나 모두 예전과 같은 진단키트 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휴마시스도 랩지노믹스도 이 예전하고 다르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먹고 뭐 먹튀를 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소액주들과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져간 다음에 미국에서 이러한 그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이런 하는 그런 회사를 사가지고 미국 쪽에서 대규모 수익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적자가 그만큼 더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자한 상호펀드도 속이 타들어갈 지경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수젠텍이나 시젠이나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실제로 갖고 있고, 요번에도 이제 지난 여름에도 이 코로나 그 재유행을 할 때 곧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제 동네 약국들에 풀어가지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코로나 진단 키트주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모두 생산에 나눠서 큰 수익을 냈지만 그 이후로 생산량이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산량들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재유행을 하면 이것도 골 때려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휴마시스나 랩지노믹스나 모두 이제 이런 이 전환사채들을 발행해 놨고, 이런 전환사채들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 시장에서 갑자기 행어브 물량들이라고 하죠. 이게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랩지노믹스도 이러한 전환사채들이 주식으로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이 그런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매물이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굳이 뭐 랩지노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환사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거의 대부분의 이 전환사채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생산량을 많이 늘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선 그 시장으로부터 조달을 해서 생산 공정을 늘리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런 전환사채를 사가지고 꺼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전환사채를 그냥 놔둬버린 것이죠. 결국은 전환사채도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에서 소화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로나19 진단키트주들이 수익이 예전 같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또 역사적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주당 가치가 크게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전형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 여름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전 이제 계절적으로 움직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대비해서 파란색일 때,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받고 하락할 때 그때 좀 사모았다가 여름에 에어컨 틀고 해서 이 코로나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한 방에 하루에도 30%씩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개별 종목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루 변동폭이 크기도 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줄줄줄 흘러내리기만 한다고 막 욕들을 하시겠지만 딱 하루 뭐 뉴스가 나왔을 때 하루 뭐 급등할 때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대응을 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